어지럽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겠죠? 자, 1940년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일본이 제일 먼저 어디를 쳐들어가요? 동남아시아 침공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어디야? 베트남 먹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고래요? 야, 우리는 베트남을 프랑스한테 독립을 시켜주러 온 거야. 뻥치죠. 이거 나온 적 있어? 무슨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 그러면 누가 화가 나요? 미국이 화가 나죠. 중국 쳐들어간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갑자기 일본이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손잡고 동남아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너 안 되겠다. 일본아, 너 석유랑 철광석을 수출을 안 해버리겠다. 그러면 일본은 무슨 붕이야? 이기붕이야? 멘붕이야? 멘붕이죠. 전쟁하려면 석유랑 철광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미국이 막아버렸잖아.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옛날 문제지만 그럼 이제 1941년이 됐어요. 자, 베트남이야. 베트남은 맨 처음에 일본이 올 때 이미 프랑스는 마탱이 갔어요. 왜? 1940년 프랑스를 히틀러 누가 점령해요? 독일이 프랑스를 먹은 다음에 이거 세계사 문제야. 괴뢰 정권인 무슨 정권을 안 쳤어요? 삐시 정권을 안 쳤잖아. 그러면은 프랑스는 마탱이 간 거 알고 일본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애가 또 얘기할게요. 무슨 공영권 얘기해요? 대동아 공영권 얘기하면서 베트남인들의 뭐를 얻어요? 지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맞다. 같은 동양인이고 일본 애들이 잘해주기로 했어. 막 좋아주는데 이때 한 명 따라해볼게요. 무슨 민? 우리의 김구 선생, 우리의 김좌진 선생을 섞어놓은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이 등장해. 이분이 한마디 해요. 아니다. 속지 말아라. 일본 놈들을 더 흉악한 놈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베트남이 믿어. 근데 1년 있다가 봐봐. 베트남의 쌀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 그래서 베트남 국민이 내가 알기로는요. 200만 명이 굶어 죽어. 스케일 크죠? 그 다음에 베트남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건 아니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1941년 베트남의 민족주의와 베트남의 공산주의가 합쳐서 야, 우리 일본이랑 싸워야 된다. 꼭 외울게요.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이거 3년 전까지 5년 동안 매일 나왔어. 요즘에 안 나오는 거지. 옛날 모의고사 보잖아. 베트남 독립동맹이 안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요즘에 빠졌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외워두면 무조건 나와요. 특히 내가 모의고사 많이 주잖아. 그럼 옛날 한 2, 3년 전 거 모의고사 보면은 10번 베트남 무슨 동맹은 독립동맹은 매일 나오는 거야. 그러면 41년에 베트남 독립동맹이 만들어진 게 뭐야? 베트남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대동아 공영권 대구라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굶어 죽으니까 일본이랑 싸우려고 만든 게 뭐야? 베트남 독립동맹. 그럼 제 얘기 들어봐요. 자, 보자. 네, 재밌는 거 해줄게요. 거짓말이에요. 자, 1927년 우리 조선에서 일제시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을 합해서 무슨 간에? 신간회와 무슨 회? 근회를 만들었죠. 이거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좌우가 합친 거죠. 왜 그런 거야? 1924년 1차 민족주의인 국민당이랑 무슨 당이랑 공산당이랑 1차 국공합작을 했죠. 이거 소련의 무슨 테른이 지시한 거야? 코민테른이 지시하니까 민족주의 받아준 거죠. 그러면 1차 국공합작도 코민테른이 지시했고 한국의 신간의 근회에도 코민테른이 지시를 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1942년 일본 때문에 베트남 자꾸 외울게요. 베트남 무슨 동맹이 만들어져요? 독립동맹이 만들어진 것도 세 가지랑 원리가 똑같죠. 무슨 합작? 좌우 합작인 거지. 뭔지 아시겠죠? 해보자. 신간회, 근우회, 1차. 오늘 배웠던 2차. 국공합작이랑 원리가 똑같은 게 뭐다?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남 독립동맹. 핵심 인물은 누구다? 원장님이냐? 호치민이야? 호치민.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꼭 외워요. 다시. 자, 그러다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어. 1941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독립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요게 예를 들면 그냥 찍어보자. 뭐 7월달이나 뭐 9월달이라고 쳐봐. 그런데 시작해볼게.
1942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본이 미쳤어요. 일본이 갑자기 미국의 무슨 만? 진주만이랑 똑같은 게 어디야? 하와이를 일본이 기습을 합니다. 이 순간 1941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랑 미국이랑 어디를 사이에 두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그 유명한 무슨 전쟁이 시작된 거야? 태평양 전쟁이죠. 그런데 3년 전인가 4년 전 메가스터디 문제에 순서가 나왔어. 41년도인데 두 개가 똑같이 베트남 독립동맹도 41년, 태평양 전쟁도 41년이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뒤야? 진주만 습격은 12월이잖아. 그러면 같은 41년이면 무조건 뭐가 뒤로 가야 돼? 진주만 습격.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태평양 전쟁이 됐을 때 우리와 생각이 틀리게요. 누가 훨씬 유리했어? 일본이 훨씬 유리하고 미국이 엄청 불리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도 해줄게요. 자, 축소해서 보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필리핀이고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면은 요 아래쯤에 호주라고 들어봤죠? 호주 있고 여기 뉴질랜드 있고 여기 섬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쯤이 여러분 바로 재미있는 리드, 바로 무슨 웨이? 미드웨이인데 일본 애들이 배가 예를 들면 50척이고 미국은 30척이야. 무조건 누가 유리해? 일본이 유리하죠. 근데 미국 애들은 30척을 한 대 모아놓고 일본 애들은 미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와다시와 니온진 데스네 그렇게 일렬로 온 거야. 좀 자만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 30개가 똥똥 묻혔다가 하나로 오는 걸 다 각계 격파해가지고 일본 주력 군대 한 50대로 완전 격파해요. 이거를 1942년 따라해볼게요. 무슨 웨이죠? 미드웨이가 아니라 무슨 해전이야? 미드웨이 해전이야.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미드웨이 해전으로 갑자기 미국이 세진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일본이 무조건 셌잖아. 요 미드웨이 해전으로 일본과 미국이 이제 비스무리해진 거야. 다시 뭐라고요? 미드웨이 해전으로 역전이 되긴 됐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비슷해진 거야. 그러다가 또 해볼게요. 요쯤이야. 솔로몬 제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따라해보자. 1942년부터 44년까지 콰날 전투가 벌어지는데 웃긴 게 뭐냐? 2년 전에는 42년 미드웨이 과달카날까지 나왔거든. 올해는 특강에 과달카날을 뺐어. 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해볼게요. 과달카날 전투가 왜 중요하느냐? 결론 얘기해 줄게. 이 당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비행기야. 야, 항공모함이 있어도 비행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야, 까놓고 해보자. 엄청나게 배가 많아도 비행기 떠서 폭탄 날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아봤어.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이 비행기 1800대가 없어져. 1800, 그러면 일본 비행기에 한 5분의 4가 날아간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 요 43년도에 미국은 모든 공장을 군수공장 만들었지. 약간 뻥 같게요. 한 달에 비행기가 2000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과달카날 전투로 일본 비행기 생각해봐. 거의 2000대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완전히 마탱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42년에 미드웨이 전투, 42년에 시작해서 43년에 끝난 무슨 카날? 과달카날 전투로 완전히 이제 미국에게 승기가 간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미국에 비행기가 없잖아. 비행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미국이 비행기 보내도 어떻게 일본이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때려보시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진주만 습격까지는 완전 누가 불리했어? 미국이 불리했다가 10번 영드야, 미드야, 일드야, 북두야, 미드웨이. 뭐라고요? 미드웨이. 과식이야. 무슨 카날? 과식하면 탈나요? 과달카날. 뭐라고요? 과달카날 전투로 일본이 승기를 잡았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따라해보자. 자, 요거 따라해볼게요. 그러면 1943년은 뭐가 있었을까요? 세계사에 주로 나오죠. 동사보다. 해보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거 동사도 나오죠.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벌어지죠. 자, 카이로 회담은 미국의 누구야? 루즈를 밟은 사람. 미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무슨 제스? 장제스가 뭐였죠?
그러면은 모여서 뭐라 그러느냐? 최초로 조선의 독립을 약속하고 아시아에서 일본군이랑 어떻게 싸울 건지를 대비한 게 카이로 회담이야. 그럼 이게 왜 카이로 회담을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거 외우지 마. 1943년에 일본 과달카날 전투로 완전히 날개가 꺾였죠. 두 번째, 독일이 소련 쳐들어갔다가 혹시 알래나? 스탈린그라드에서 300명이 맞아 죽어요. 이탈리아는 이미 1943년에 항복 직전이야.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보기에는 유럽 쪽의 전쟁은 이미 정리가 됐어. 거의. 왜? 야,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의 반이 죽었어. 300만 명이. 영화 본 적 있죠? 에네미 오브 게이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붕괴돼가지고 43년에 좀 있다가 항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럽 쪽 전쟁이 끝났으니까 아시아 쪽 전쟁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난 게 무슨 회담이야? 카이로 회담인데 우리 동사에는 왜 문제가 있느냐? 바로 최초의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했는데 이건 내가 얘기 좀 해줄게 얘들아. 이때 카이로 회담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 근데 원래 영국의 처칠은요 절대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 만약에 조선의 독립을 약속하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도 독립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처칠이 무조건 막은 거야. 원래 안 됐어. 안 됐는데 바로 장제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였어?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가 카이로 가기 전에 만나. 누구랑 같이 가느냐? 니네 아는 사람이야. 지청천 장군, 그 다음에 조소왕, 삼균주의, 그 다음에 김주식 딱 가서 울면서 얘기를 해. 총총 카이로 가서 조선 독립을 꼭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장제스가 알았다고 갔는데 이미 미국과 영국은 대화가 끝난 거야. 야, 절대 어떤 나라든 독립을 운운하지 말자. 왜? 계속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장제스가 눈치를 깐 거야. 그래서 셋이 커피 마시고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장제스가 칼로 푹 찌르듯이 조선은 독립을 시키자라고 하니까 처칠이 막 안 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제스가 막 계속 개질을 떤 거야. 왜냐? 이때 인도 옆에 여러분 봐봐. 인도 옆에 미얀마에 일본군이 있잖아. 그러면은 인도랑 영국은 지금 일본군이랑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군사가 모자르잖아. 그러면 장제스가 한 20만 명 미얀마로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영국이 일본 이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장제스가 막 씨발 안 보낸다 막 지랄거리니까 어떻게 해? 영국이 막 처절하게 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독립이 약속이 된 거야. 이거 누구 덕이야? 김구 선생. 대단하죠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됐고요. 이거 이화여대 신하균 교수님인가? 그분이 논문을 쓴 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일부를 본 거 인적 기억을 하는 거야. 저 볼게요. 그러면은 43년에 10번 무슨 회담이 있었다? 카이로 회담 기억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1945년에 뭐가 있었을까? 해보자. 1945년 2월 달에,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빠방, 시바바방. 자, 빠방. 이게 좀, 자, 비슷하죠, 여러분? 자, 여기가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되는 무슨 라이나야? 우크라이나. 무슨 스키? 젤란스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크게 그렸어요. 여기를 맛있는 무슨 반도라 불러요? 크림반도라고 아시죠? 그러면 1945년 2월 크림반도에서 여러분 바로 크림반도에 야! 너 얄짤 없어? 얄타란 곳에서 여러분 따라볼게요. 무슨 회담이 열려요? 얄타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얄타 회담은 누가 만났냐? 미, 영, 소가 만났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베탈린이야 스탈린이야? 스탈린.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만 기억해요. 뭐냐?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미국이 멘붕인 거야. 왜냐? 서양 애들은 룰이 있어. 막 싸우다가 독일군이 1000명에서 한 300명 죽고 총알이 떨어지면 하얀 백기를 들면 미국이 총 안 쓰고 포로로 삼았다가 미군 포로랑 교환하는 게 옛날 중세대부터 서양 애들의 룰이잖아. 근데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는데 문화 충격이야. 왜? 일본군이 10,000명 중에서 5,000명이 죽었어. 무기도 없어. 항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칼을 꺼내더니 덴노 반자이! 그러고 막 배를 가르거나 아니면 빈 총인데 덴노 반자이! 그러고 5,000명이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전투에서 미군이 약간 황당한 거야. 왜?
일본군 5천 명이 막 오길래 계속 기관총을 쏘는데 일본 놈 아무도 총을 안 쏘는 거야. 그래서 5천 명 다 죽이고 봤더니 총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멘붕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카미카제라고 알죠? 네. 그냥 폭탄이 없어 선복하면 되는데 비행기 몰고 자폭하고 막 술탄에 자폭하니까 미국이 너무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메가더랑 미국 정부에서 야, 일본 새끼들 완전히 골 때린다. 그러면은 미군이 메가더가 생각해 봤더니 일본이랑 싸우려면은 한 200만 명 더 죽어야 돼. 근데 소련군은 군사가 2천만 명이야. 그리고 독일 거의 이겼잖아. 그래서 그때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아, 왜? 너 대일 전에 참전해주면 우리가 동유럽을 너에게 좀 유리하게 재편해주고 또 너 북한도 이렇게 나중에 뭐 결국 이것 때 들어온 거지만 너 그러면 만주나 이렇게 그쪽에도 영향력 있을 수가 있잖아. 응? 하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참전하긴 하는데 요때 소련이 계속 눈치를 봐. 눈치를 보다가 일본 패망하기 직전에 참전을 하는 거야. 근데 여하튼 우리 민족에게는 얄밉다. 얄미워. 무슨 회담? 얄타 회담 때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켜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해방되자마자 만주와 북한에 무슨 군이 들어온 거야? 소련군이 들어와서 냉전 때문에 분단되고 6.25가 된 거잖아.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회담 중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얄미운 회담. 무슨 회담? 얄타 회담. 왜? 그럼 여기서 약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웃긴 얘기 해줄게.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야, 독일과 일본이 원래 동맹이잖아. 1940년 삼국 동맹을 맺었죠. 동맹인데 일본이 봐봐. 일본이 너무 소련이 무서운 거야. 중국이랑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1940년인가 41년에 일본이 소련이랑 가서 야, 소련아, 너 우리 일본이랑 절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소련과 일본이 여러분 따내볼게요. 무슨 침조약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어. 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싸우는데 소련 덤비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일본이 이거를 독일에게 알렸어. 그러니까 독일이 히틀러가 그래 잘했다라고 해. 하고서는 2달 있다가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간 거야. 400만 명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개빡친 거야. 아니 띠뺏기 쳐들어갈 거면 차라리 야 일본아 조약 맺지 마. 우리 독일이 소련 깔 거거든. 너도 까. 라고 하면 되는데 히틀러는 이거야. 일본을 만약에 끌어들이면은 봐봐. 일본에도 봐봐. 기억나요? 2차 영일동맹으로 갑자기 독일이랑 프랑스랑 싸우니까 싼 돈관도 먹었지.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기에는 우리 독일이 이렇게 소련을 먹으면 가까운 일본이 여기를 먹을까 봐 겁났던 거야. 겁나서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만약에 했으면 전세가 바뀌었겠지 완전히. 만약 소련 여러분 두드려 맞을 때 일본군이 200만 명만 소련으로 보내봐. 그럼 양쪽으로 했으면 소련 망하는 거야. 근데 같은 동맹국일 때도 안 믿는 거야.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일이죠? 자, 됐고요. 자, 그러다가 요번에 세계사 문제 나왔어요. 자, 시작. 1945년 2월 달이 따내볼게요. 얄밉다. 무슨 회담? 얄타 회담이고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지금 하는 거는 1945년 5월 달에 드디어 독일이 뭐를 해요? 항복을 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성격이 급하죠. 1943년에 이미 이탈리아는 병신들 뭐를 해요? 항복을 해요. 그러면 독일이 항복하자마자 1945년 7월 달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도시인 포츠담. 잠깐만. 이 포츠담이 왜 중요하느냐? 18세기 프로 2세네 프로드리히 대제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짐은 배고파요. 국민의 공복이야. 짐은 국민의 공복이다. 오스트리아 두드러 패고 슐레지안 지방 먹고. 기억나죠 여러분? 폴란드도 분할하고.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의 아름다운 여러분 궁궐인 무슨 수시 궁궐? 쌍수시 궁궐이 있는 데가 뭐야? 포츠탐이야.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포츠탐이 어디야 지금? 독일이죠. 그러면 포츠탐 회담은 독일 망하고 독일에서 열린 회담이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츠담 회담이야. 그래서 포츠담 하면은 세계에서도 누가 나와요? 프리드리히 대제. 그렇잖아요? 마리아 테레지랑 싸워가지고 7년 전쟁 뭐 해가지고 슐레지안 지방도 먹고, 그렇죠? 폴란드도 분할하고, 그렇죠? 쌍수시 건물. 짐은 공복이다. 그 다음에 동유럽의 계몽군주. 이 정도는 머릿속에 착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포츠담 회담으로 뭐라 그러느냐. 첫째, 야 일본아 끝났어 병신아. 독일 항복했지. 이탈리아 진작에 항복했지. 우리가 포츠담 이미 독일이지. 일본아 눈치가 있다면 무조건 뭐 하거라. 항복하거라.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하면 조선을 다시 한번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무슨 확인? 재확인하고 일본 패망했을 때 일본은 4개의 섬과 그 밖의 도서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을 시켜준다. 무슨 담 회담? 포지담 회담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많이 쓰는 말인데 카얄포 뭐라고요? 카얄포 뭐라고요? 카얄포 43년에 카이로 회담 미영중 조선 독립 최초로 약속. 그렇죠? 얄미워요. 뭐야? 소련을 어떻게 해요?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포기해. 일본아 포기해라. 뭐야? 소련도 망했죠. 독일도 망했으니까 포기해라. 포츠담은 어디야? 독일이야. 야 이거만 알았으면은 요번에 세계사 문제 하나 풀 수 있었지. 넘어갈게요. 늘 표정이 몰라. 자 해볼게.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해요? 안 해요? 끝까지 항복을 안 하죠. 그럼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 해볼게요. 1945년 8월 7일인가? 8월 7일과 8월 9월 사이에 미국이 여러분 해보자. 무슨 시마? 히로시마와 그리고 좀 이따 무슨 사키? 나가사키에다가 좀 아쉽긴 하지만 원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완전 깜짝 놀라죠. 그러고도 버틸라고 했는데 봐봐. 잘 들어봐. 얄타 회담에서 소련아 일본군이랑 싸우자라고 했는데 소련이 응답을 안 했어. 근데 소련이 딱 봤더니 우와 원자 폭탄으로 일본 날아가 버렸어. 일본 멘붕이야. 갑자기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사이에 갑자기 소련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200만 명을 어디로 보내요? 만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만주에 있는 관독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네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소련군이 북한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무슨 붕? 이기붕이야 멘붕이야? 네. 멘붕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무슨 복을 했다? 항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는 건 뭐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근데 거기까지도 버텼어. 내가 알기로 이거야. 히로시마 원폭, 소련군의 참정, 나가사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순서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EBS는 어떻게 나왔느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과 소련의 참전이라고 나와있지 그 시간수는 안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야산지 모르겠는데 이때 일본이 개겼던 게 일본도 원폭을 만들고 있었대. 어느 야산지 정산지 모르겠는데 원폭을 만들고 있었는데 계속 폭격해가지고 그 재료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유 바보지 바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딱 했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한 거잖아. 그렇죠? 이제 안 잊어먹겠지. 근데 이제 10분 동안 뭐 할 거냐? 이제 집어넣기를 할 거야. 그럼 잘 들어봐요. 자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마자 일본이 자 아예 본격적인 이제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에 접어들어요. 그러면 제국주의가 되면 당하는 나라도 역같지만 멀쩡한 일본 군대, 일본인 젊은 애들도 군대 가서 무슨 양? 희생양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이후에 반전, 전쟁에 반대한다, 제국주의하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누가 있느냐? 일본의 고토쿠 슈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고토쿠 슈슈이는 무정부주의야. 자, 무정부주의를 뭐라 그래요? 아나키즘이라 그러죠. 5분에만 해볼게. 이 무정부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워왔어. 무정부주의 슬로건이 뭐냐? No country. 국가 필요 없다. 왜?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 인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하려고 젊은 애들을 군대 보내서 총알바지로 쓰지 않냐. 그러면 자유롭게 태어난 우리 개인들이 군대 끌려가서 아무 목적도 없이 침략주의 군대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지 않냐. No country. 그 다음에 no master. no master가 뭐냐. 자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천황. 일본 군인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자유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게다가 모두 주장해요. 노갓. 왜 노갓일까? 봐봐. 일본 애들 신토 가지고 사람 세뇌시켰죠. 천황은 신이다. 그러면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와 종교가 밀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세뇌시키잖아. 너 교황 말을 잘 따라야 돼. 너 왕이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슬로건이야? 무정부주의의 슬로건이야. 우리는 노 컨트리, 노 마스터, 노 가시고 또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도 싫어해요. 야, 공산주의는 노동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싫어해. 말만 민주주의지 투표권은 자본가만 있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돼? 일부 자본가가 투표권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면서 평등은 안 주고 괴롭히지 않냐. 더 싫어하는 거. 나치 더 싫어해. 이 새끼들은 공산당 때려잡고 뭐 국가 사회주의 하는데 결국 전쟁을 일으키지 않냐.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우리 개인의 자유를 없애니까 그걸 파괴하자. 개인의 자유가 뭉치면 민족의 자유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무정부. 야, 쉽지 않냐, 아주?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게. 이렇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 한 15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알자. 그 다음에 1907년, 자, 도쿄에서 고토쿠 슈슈이, 조선 사람 조소왕, 여러분들이 최초로 국제적으로 연대해가지고 반제국주의하는 아주, 이거 정말 잘 나오죠? 아주 무슨 해가 나와요? 아주 화친해.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시간 순으로 해볼게. 1904년부터 러일 전쟁부터 일본이 본격적인 제국주의가 되고 그 밖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도 제국주의가 되니까 그거에 비판하면서 일본 사람 고토쿠 슈슈이 이분이랑 조소왕이랑 베트남, 한국, 일본 여러 단체 모여서 한 도쿄의 무슨 화친해? 아주 화친해. 최초의 국제연대 반전단체죠. 그리고 또 하나. 요 나왔어. 1910년에 리순에서 사형을 기다리던 우리의 무슨 의사, 안중근 의사가 자, 동양 평화론이란 책을 쓰죠.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자, 여기가 무슨 순이에요? 지금 리순 과목에 있죠.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하는 말, 야, 일본아, 제국주의자 하지 말고 조선이랑 일본이랑 청나라랑 손을 잡고서 리순에다가 공동정부, 공동함대, 공동육군, 공동은행을 만들어서 서양으로부터 우리 동양을 지키고 같이 부국강병을 하자. 제국주의 하지 말고 같이 살자라고 얘기한 게 무슨 평화론? 동양 평화론. 근데 어떻게 해요? 일본이 씹어버렸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고토쿠 슈슈이도 무정부주의. 그가 참여한 1907년에 아주 화친해. 그 다음에 1910년에 안중근 의사의 무슨 평화론? 동양 평화론. 또 하나 1920년대 일본 동경에 박열이라는 조선 사람이랑 그의 부인, 일본 분이야. 가네코 후미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두 가지로 불러. 이분들도 무정부주의 가지고 지금 반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애들이 이 사람이 싫은 거야. 왜? 반제 운동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박열과 그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를 일본의 황태자를 암살한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서 내가 느낌으로는 가네코 후미코는 맞아 죽은 것 같아. 어느 날 그 감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박열 이분은 고문당하다가 출소해서 남한에 있다가 북한에 끌려가. 북한에 끌려갔는데 성격이 좋았는지 김일성이 되게 잘해줘가지고 북한에서 땅땅거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참고로 박열을 연구해 봤더니 교과서는 안 나와요. 박열이 의열단이었대. 박열이 의열단의 일부였대. 해볼게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렸어요. 우리 봐. 그래서 1920년대 반제국주의, 반제국주의 반전운동했던 무정부주의자. 무슨 열? 박열. 또 그 안에 가네코, 후미코. 이 되겠죠? 박열, 가네코. 박열 영화도 있죠? 네. 본 사람? 어휴, 나도 안 봤어요. 박열. 그래서 이 박열 같은 분은 좀 대단하긴 한데 나는 하나 웃긴 게 후세 다츠치가 빠진 게 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후세 다츠치. 자, 그래서 박열이 있고 두 번째 해보자. 야, 시간순으로 한 거야. 1928년. 잠깐만. 시작.
1928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장제스가 북벌을 완성하고 수도를 확실하게 난징에 대고 장제스랑 손잡았던 만주 군벌인 짱쩌린이 어떻게 돼요? 기차폭탄으로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무슨셰량이 장셰량이 떴고 그 다음에 짱제스가 북벌하는 중에 일본 애들이 무슨동 산둥 와가지고 산둥의 진안이라는 곳에서 짱제스 북벌군을 공격한 무슨 사건? 진안 사건이 있던 1928년에 단제 신채호 선생이랑 자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조선 사람 무정부주의가 만나서 1928년에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을 따라해보자. 동방 무정부주의자 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외울 것도 없죠. 아예 나오지. 무정부주의자 동맹이니까 뭐만 외우면 돼요. 연도 1928년 1928년 북벌이 완성될 때 수도가 완전히 난징으로 정착이 될 때 짱쩌린이 기차폭탄 황투튼으로 암살당했을 때 그 28년에 단제 신채호 선생이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 여러 무정부주의자가 동맹을 만들었다. 몇 년도? 1928년 동방 무정부주의자 동맹. 그럼 OX 해볼게. 31년 만주사변이 터지고 그 후 무정부주의자들이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었다. OX, X지. 동방 무정부주의자 동맹 연맹은 언제야? 28년이니까 무슨 사변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만주사변이랑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 자, 1929년에는 일단 큰 사건은 정신공황이야, 경제공황이야. 전 세계 경제공황이 오죠. 근데 일본은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군국주의가 되죠. 그래서 봐. 이때 일본에서 반대한다.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무슨 동맹이 만들어져요? 반제동맹.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처음 나왔어요. 이 단체가. 그래서 반제동맹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구랑 친해요? 조선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제동맹이 1934년 반제동맹이 만든 반제신문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조선어판이야. 그래서 반제동맹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지만 누가 많이 참여해요? 조선인들도 많이 참여했다. 은근 잘 나와요. 그러면 얼른 해보자. 자, 1928년에는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1929년에는 무슨 동맹? 반제동맹. 무슨 동맹? 반제동맹. 그러면 해보자. 1907년 아주와 친해도 일본 동경. 1929년 반제동맹도 일본. 다시내 반제신문 조선어판 해가지고 누구랑 손잡았어? 조선인가 손잡았다. 알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쉬워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한 거야. 자, 천천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끝났는데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자마자 잘 들어봐요. 만주사변 터지자마자 김구 선생님이 바로 31년에 샹하이 임정안에다가 무슨 애국단을 만들었다?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만주사변 터지자마자 샹하이 임정에서 김구 선생님이 뭐야? 한인 애국단. 만주사변 터지자마자 이회영이라는 우리의 독립운동가 분이 따라할게. 1931년 항일 구국 연맹이란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 이거 무슨 주의야? 무정부주의로 만들었다. 그러면 봐봐. 항일 구국동맹은 냄새를 맡아봐도 무정부주의라는 느낌은 안 나죠. 그런데 항일 구국동맹이랑 똑같은 개념이 뭐야? 1928년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은 아예 무정부주의가 들어가니까 무정부인지 알잖아. 그런데 10번 항일 구국동맹은 왠지 무정부주의 같지 않죠. 그런데 항일 구국동맹도 무슨 주의야? 무정부주의야. 무슨 주의? 무정부주의. 또 하나 3.1 자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주로 할 건데 앞에 배웠던 거는 오늘 2시간 우리가 2시간 했잖아. 봐봐.
1911년부터 다음 시간에 45년까지 갈 건데 내가 장담할 건데 다음 주에는 10분이면 끝나겠지. 왜? 3번 한 거잖아. 3번 한 거잖아. 그러면은 1911년부터 45년까지 15분에 끝나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뭐 집어넣겠어? 이거 계속 집어넣겠죠. 그럼 뭐 들어가야 돼?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구국 항일 연맹, 그렇잖아요? 또 한중민족 동맹회.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별거 다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머리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걸 하면서 또 복습이 되겠지. 또 연도까지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일 솔직히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만 확실히 하면 무조건 몇 개? 2개, 3개. 맞잖아요. 특히 사람들 다 할 거야. 이베스트 강의 없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분들 후세 다트지, 미우라, 안진, 사이토, 다카오까지 다 해줄 거야. 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았죠? 다음 주에 봐요.